안녕하세요. 세븐틴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그 입문 1단계 바둑에 대한 기본 그 지식에 대해서 한번 그 영상을 찍었는데요. 그거를 찍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순서가 포석인데 그 생각을 해보니까 어, 제가 이 바둑을 처음에 입문해서 무엇을 공부를 해야 될지 이런 로드맵을 먼저 얘기를 좀 그 전에 얘기를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리엔테이션에서 사실 그런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빼먹고요. 예, 제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늦은 감이 있지만, 바둑 공부 전체에 대해서 로드맵을 한번, 그거에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하고, 예, 그렇게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둑을 처음 시작하면 어떤 공부들을 해야 되는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음, 바둑을 얼마 만에 이렇게 얼만큼을 둘 수 있느냐, 뭐 이런 관련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물론 제가 아직 그 높은 단계까지 아직 간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근데 어쨌든 여러 이제 주변 잘 두시는 분들을 만나보고 이런저런 뭐 얘기도 해보고 정모 나가서 이렇게 해보면서 느꼈던 그런 위주로 얘기를 드릴 거고 이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정답은 아닙니다. 뭐 이게 틀린 말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에, 저도 뭐 입문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게 입문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더 와닿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시다 보면 어느 정도 수준을 넘어가시면 또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게 좀 사실 의미가 없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제 눈높이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어, 처음에 이제 바둑을 배워서 고수가 되려면 얼마나 걸리겠느냐? 예, 그래서 지금 우리는 입문 단계에서 초급, 중급, 고급 해서 유단자 뭐 이렇게 쭉 가야 될 길이 지금 멉니다. 멀고. 그래서 근데 이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사람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예, 어떤 사람은 뭐 빠른 사람도 있고 느린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 중요한 것은 그 기재, 재능도 중요하지만 시간과 노력을 얼마나 투자하느냐. 결국 그런 이제 그 총량의 법칙이 적용이 됩니다. 여기에서도. 물론 그 안에서도 그 재능이나 이런 그 기재에 따라서 빠른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듣기로 빠른 사람은 뭐 1년도 안 됐는데도 유단자까지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뭐 입문을 해가지고 뭐 두 자릿수 급수 하다가 이제 한 자릿수 급수 9급, 8급, 7급 뭐 이렇게 해서 1급까지 가서 유단자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마 주로 이제 좀 젊고 뇌가 싱싱한 분들이 또 열심히 또 시간과 노력을 또 집중해서 집중력도 좋아야겠죠. 그렇게 해서 하는 경우에는 빠른 기간 안에 유단자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저는 공부를 열심히 안 해서 뭐 지금까지 이제 초급 단계에 있지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론에 대한 공부와 실전 대국을 골고루 열심히 해야 된다. 예, 맞습니다. 이거를 얼마나 여기에 노력과 시간을 투자하느냐. 예, 이거에 달려 있다. 그래서 얼마나 걸릴까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고 여기다 시간 많이 쏟느냐. 그쵸? 한 달 동안 하루에 뭐 1시간씩 쓰는 거랑 하루에 2시간씩 하면 보름이면 되는 거고 하루에 4시간씩 하면 일주일이면 되는 거고 뭐 이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건 사람마다 다르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에 달렸다라고 보고요. 무엇을 공부해야 되나? 그죠? 뭐를 공부해야 될지 이제 좀 일종의 내비게이션처럼 지난번 전전 영상에서 제가 그 기력체계 교과서의 목차를 쭉 봤는데요. 뭐 그거랑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개념이나 기술을 균형 있게 배우셔야 하는데 뭐 예를 들면 포석 여기 포메이션이라고 적어놓은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축구하고 좀 비교해 보면 포석 같은 경우에는 축구에서도 이제 전술이 있죠. 뭐 442 전술, 뭐 343 전술, 뭐 이런 식으로 포메이션을 짜잖아요. 그런 거가 이제 포석하고 비슷한 개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정석 같은 경우엔 축구로 치면 뭐 어떤 세트 플레이를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거랑 비교할 수 있겠고, 행마는 뭐 이런 어떤 드리블을 얼마나 어떤 식으로 잘하느냐, 드리블 기술. 우리 메시 선수가 잘하죠. 네. 그리고 사활 같은 경우에는 뭐 개인기, 뭐 개인기가 축구에서 좋다라고 하면 어떤 볼을 키핑하는 능력이 좋다. 그렇죠? 잘 안 뺏기는 거. 그리고 결국은 사활이 이제 잘 안 죽는 거예요. 어디 가서도. 그다음에 끝내기는 어떤 마무리. 뭐 골을 넣는 뭐 득점력도 이거 끝내기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마무리나. 아무튼 골 마무리하는 거 이제 끝내기 같은 경우가 그렇다고 치고 침투와 뭐 삭감 뭐 지금 이거에 대해서 축구와만 이게 뭐 비교를 드렸는데 포석은 이렇게 좀 전반적으로 판 전체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먼저 이제 차지함으로 해서 내가 그걸 잘 연결시켰을 때에 최종적으로 집을 많이 이제 얻을 수 있도록 그 초반부터 이렇게 좀 어, 이렇게 좀 위치 선점을 잘하는 거고 정석은 어떤 그 귀에서 그러니까 뭐 이제 보통 변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정석은 귀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 모양들을 서로 손해보지 않게 내가 유리한 쪽으로 그것도 이제 그 귀의 모양을 만드는 것을 정석이라고 하고요. 행마는 그쵸. 행마는 이제 정석의 이후로 이제 뭐 중앙으로 뻗어나가든지 변으로 뻗어나가든지 어떤 걸 할 때 아니면은 이렇게 그 뭐 상대편을 압박하거나 아니면 내 돌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스텝을 밟아서 드리블보다는 스텝이네요. 스텝으로 갈 것인가 이런 거고 사활은 그쵸. 돌이 죽으면 안 되니까 안 죽고 어떻게든 살아야 되고 내 돌은 살려야 되고 상대편 돌은 어, 어떻게 몰아서 예, 뭐 꼭 그 물고기를 뭐 이렇게 그 개울에서 물고기 몰아서 잡듯이 어떻게 몰아서 잡을 것이냐. 예, 그 급소를 공격해서 잡는 그런 것들 기술이 이제 사활이고요. 끝내기는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 바둑판이 이제 거의 다 중반 이상 뒀을 때 조금 한 집, 두 집 막 이렇게 어떻게 이익을 내서 예, 그 내가 나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마무리를 할 것이냐. 예,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사실은 여기에서도 많이 역전도 된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그다음에 침투와 삭감. 상대편이 포석을 잘 짜가지고 막 그대로 작전대로 하게 놔두면 상대편 집이 너무 커지니까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선 내가 내 돌이 좀 가서 이제 침투 뭐 그쵸 우리가 그 군대로 따지면은 후방 침투를 해가지고 거기를 이제 초토화 시키거나 그 다음에 삭감 이 침투와 삭감은 상대편 집을 어쨌든 줄이는 기술이에요. 근데 침투했는데 내가 가서 죽어버리면 안 되니까 이것도 침투해서도 사활이 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침투나 그 상대편 집을 줄이는 삭감 이건 뭐 지역 전술하고도 약간 비슷하고 또 수상전 수상전이 용병술이라고는 써놨는데 이건 사실은 딱 정확하게 매칭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수상전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사활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편들과 내 돌이 서로 이제 엉켜 있을 때 누가 이제 빠르냐 한 수 두 수가 빠른 사람이 유리한 거죠. 그래서 사활을 결정짓는 요소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런 수상전에 대한 개념 뭐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배울 점들이 많아요. 뭐 그래서 급소 뭐 이런 것도 아셔야 되고. 근데 어쨌든 이 바둑 공부는 단기간에 뭐 모든 걸 마스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골고루 조금씩 조금씩 균형 있게 커나가다 보면 점점점 발전해 가고 점점점 지식이 늘어나고 기술이 늘어나고 수법이 늘어나서 점점 이제 그 고수 쪽으로 가까워지는 거죠. 그래서 좀 느긋하게 여유 있는 생각으로 좀 하셔야 되겠고, 그리고 입문 단계만 지나면 어쨌든 대국은 즐기실 수가 있어요. 뭐 이게 초급 단계에서 같은 수준의 초급 분들하고 어울려서 즐기는 거기 때문에 뭐 이거를 조급하게 생각하실 부분이 없습니다. 그냥 충분히 이제 재미있게 개선을 해나가실 수가 있어요. 발전해 나가실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이론 공부한 거를 토대로 해서 실전 대국을 하고, 그러니까 경험을 한 다음에 그거를 또 이겼든 졌든 간에 복귀라는 그 과정을 통해서 또 내 약점을 또 개선을 해나가면은 좀 더 빨리 발전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약점을 개선해 나가는 과정이 없다면, 예,
아무리 막 판수를 많이 막 100판, 1000판 둬도 발전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이거는 복기를 꼭 해서 내 약점이 뭔지, 다음에 이 약점을, 어, 안 나타나게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지 이런 거를 또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복귀할 때는 여러 뭐 주변에 고수분들이 있으면 고수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좋고요. 설명을 말로 들을 수 있으니까. 아니면은 인공지능으로도 얼마든지 혼자서 가능하긴 합니다. 근데 인공지능은 우리한테 말을 해주진 않아요. 뭐 그냥 이 자리가 좋다, 나쁘다, 잘했, 좋은 점수 이런 수치로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해석을 해주진 않거든요. 그래서 고수가 계시다고 하면 복귀는 고수한테 받는 게 우선. 아니다, 그게 없다 그러면은 방법이 없으면 인공지능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빨리 기력이 드는 방법, 앞에서도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왕도가 따로 없어요. 결론 말씀드리면 시간과 노력을 많이 투자하는 것이 정도고요. 물론 효율적으로 공부하면 좀 더 빨리 성장할 수 있습니다. 앞에 얘기 드린 대로 복기를 잘하고 뭐 특히 이제 끝내기 기술이나 이런 거는 바로 점수와 연관이 돼요. 그러니까 골프로 치면 퍼팅을 잘하면 한타 두 타 줄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끝내기 기술도 되게 중요하고, 근데 그렇게 따지면 또 사활도 중요하고 뭐 여러 가지 안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골고루 하면서 효율적으로 자기 약점이 없이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뭐 사람마다 사활만 열심히 해도 뭐 몇 단까지 충분히 간다, 뭐 이런 의견도 있고, 그다음에 실전대공만 막 해도 주야장천 실전대공만 해도 는다,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게 두 개 다 맞는 말이긴 한데 한계가 있어요. 어느 한계에 부딪혀서 더 이상 못 나갑니다. 그래서 이론도 같이 병행을 꼭 하셔야 된다. 그리고 어느 부분이 특정이 강하다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 약한 부분으로 인해서 패배를 합니다. 내가 약점으로 인해서 져요. 그러니까 그 내가 실수해서 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약점이 없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균형적으로 모든 능력을 골고루 연마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물론 개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우선순위도 다르고 스타일도 다 다르고 우리가 기풍이라고 하잖아요. 그것도 다 다르고 그날그날 기분에 따라서도 또 달라요. 그래서 어떤 뭐 그런 부분은 이제 해 보시다 보면서 느끼실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지만 실전대국 이후에는 꼭 복귀를 통해서 약점을 개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실수를 줄이는 것이 그 고수로 가는, 내가 기력이 올라가는 관건입니다. 음,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인공지능 프로그램도 많이 배포를 하고 있지만 그 기력에 따라서 용도가 좀 달라요. 방법이나 용도가 다르고 처음에는 우선은 대국하거나 그 이후에 복귀하는 거에만 활용하시는 거를 권장을 드립니다. 뭐 다른 거 뭐 이걸로 뭐 정석을 연구한다거나 이거는 좀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앞에 뭐 여러 가지 기술들이 나왔는데 사활 공부는 어떻게 할 거냐? 사활은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앱도 많고. 스마트폰에서 사활 앱은 요즘 많이 좀 뜨는 거가 이제 바둑팝입니다. 바둑팝. 바둑팝을 설치하시면은 되게 디자인도 이쁘고 UI가 되게 이쁘게 돼 있고, 그리고 뭐 이렇게 무료로 푸실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또 뭐 더 추가로 풀 수 있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유료로 또 가입을 하시면 또 더 많이 할 수 있고, 이거는 어쨌든 유료 무료에 따라서 조금 그 활용할 수 있는 그게 좀 다르고, 아무튼 요거가 괜찮다라고 많이 말씀들을 하세요. 그 다음에 사활 마스터, 이거는 하루에 6문제씩을 새로운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초급 2문제, 뭐 그 다음에 약간 그 아주 쉬운 거 2문제, 좀 약간 조금 덜 쉬운 거 2문제, 그 다음에 약간 보통 문제 2문제, 2문제 해서 그 6문제씩이 새로 나오기 때문에 매일매일 그냥 그 여러분들 뭐 전철 타시거나 왔다 갔다 하시면서 6문제씩 풀으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PC용 프로그램은 제가 이제 배포하고 있는 고그라인더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기 제가 주소를 써놨는데 제 블로그에 보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그라인더라는 프로그램은 이제 사활을 그 공부하는 프로그램인데 거기에 제가 또 여러 가지 사활 문제집들을 초급부터 해가지고 고급
아웃풋까지 전부 다 이게 좀 가능한 거 이렇게 배포된 거 이렇게 다 모아가지고 집어넣어놨으니까요. 요거 꼭 깔아서 필수적으로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웹사이트가 뭐 사활닷컴이라는 데가 있어요. 또 뭐 여러 군데가 있겠지만 뭐 펜다 뭐 이런 데도 있고, 근데 어쨌든 사활닷컴이라는 데가 문제가 되게 많고요. 그리고 책을 활용하신다고 그러면 바둑 사활 천재 뭐 이런 거, 그리고 이거 말고도 뭐 많이 있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것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책을 사실 분들은 이런 거를 공부하시면 되겠다. 뭐 이 단계는 이제 초급 단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더 넘어가면은 뭐 관자본이 뭐 여러 가지 책들이 있습니다. 현현기경, 뭐 기경중묘,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제가 이제 이 지금 저랑 이런 공부를 정보 공유하는 대상 이제 청취자는 입문자들이기 때문에 제가 입문자들한테 필요한 예, 이런 거 바둑 사활 천재 이런 거 사활 사전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예, 이런 거 사활 공부는 이런 거를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정석 공부는 다른 것보다는 이 웹사이트 아이도고를 추천을 드려요. 에이도고인가? 아무튼 그 여기에 들어가시면 요런 그 바둑판이 나오고, 여기에 각각 그 뒤에서 둘 수 있는 자리, 뭐 여기 2번 같은 경우엔 소목, 1번 같은 경우엔 삼삼, 3번은 화점, 뭐 4번은 지금 외목, 5번은 고목, 뭐 6, 7, 8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선 그 명칭을 따로 두진 않지만 5자리, 뭐 63자리, 64자리 뭐 이런 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다 놓는 정석도 있나 보네요. 어쨌든 요거를 하나하나 눌러보시면서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다음 놓을 수 있는 자리들이 이렇게 쭉쭉쭉 있어요. 그래서 정석을 따로 이렇게 공부하시는 거는 이런 거를 참조하시면, 여기 거의 이거 정석 사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정석도 어떤 정석 사전으로 할 건지를 해서 여기 글씨가 잘 안 보이지만 그 코고의 그 정석 사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콤블리오에 있는 프로게임에서 나온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도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프로 정석은 우리한테 안 맞죠. 예, 그래서 요 조세키 딕셔너리, 요 정석 사전, 코고 정석 사전으로 여러분들은 참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전 대국은 어디서 할까요? 예. 오프라인으로 뭐 기원이나 바둑학원 가서 하시면 제일 좋고요. 뭐 친구분들하고 집에서 두시는 것도 좋고 한데, 요즘 뭐 코로나도 있기도 하지만 되게 많지 않죠. 또 초급 입문 단계에서 기원 가기가 조금 뻘쭘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온라인에서 대국을 많이 하시는데, 대표적으로 뭐 타이잼이나 오로바둑,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국내 이제 사이트고, 한게임 바둑도 국내 사이트고 M게임 바둑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사이트 한큐 바둑이 있고요. 여기 가면은 뭐 프로 기사들끼리도 많이 두는 거를 관전도 하실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 주소들을 이렇게 쭉 해놨으니까 음, 제가 여기 영상에서 나온 주소들은 딱 정리해가지고 다 이쪽 본문에다가도 넣어놓을게요.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KGS라는 또 이거는 아마 서양 분들이 많이 하는 그런 겁니다. 요거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실전대국 할 수 있는 사이트들은 뭐 많이 있지만 저는 그 접할 수 있는 그냥 가장 대표적인 것만 일단 소개를 드릴게요. 근데 보통 타이잼이나 오로 한큐 요 세 개 정도만 가입을 하셔도 예, 아주 실전대국은 충분히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공지능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그 인공지능을 제가 뭐 많이 이제 좀 들여다보고 하다 보니까 입문이나 초급 단계에서는 대국하고 복귀 용도로만 활용하시는 거를 권장드리고요. 뭐 정석이나 변화도를 인공지능으로 둔다, 인공지능 정석을 공부하고 뭐 이런 것은 좀 약간 중급 고급 이상 갔었을 때 그때 신경을 쓰시고 그때 스타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오히려 더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대국 같은 경우도 만약에 인공지능을 상대로 스파링을 하신다라고 하면 재료 계열 인공지능은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인간 기보로 학습된 엔진, 뭐 예를 들어서 재료 계열은 이제 좀 우리한테는 오버스펙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보통 이제 젠이나 그 크레이지 스톤 같은 경우가 이제 상용 프로그램이긴 하지만
수준을 이렇게 맞게 기력을 조절해서 대고 갈 수 있는 걸로는 얘네들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이런 거 장만하시면 좋을 것 같고, 크레이지 스톤 같은 경우에는 어, 이 스마트폰 앱으로 돼 있는 거를 다운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초급이기 때문에 유료 버전 말고 크레이지 스톤 딥러닝이라고 해서, 크레이지 스톤 딥러닝이라는 프로그램이 한 15급 이 정도부터 해가지고 2단까지인가 둘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 수준에는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저는 유료 버전을 깔았어요. 왜 깔았냐면, 유료 버전이 뭐 5단까지 되지만 제가 5단을 두는 건 아니지만, 그 유료 버전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 이제 광고 이런 거가 안 뜨기 때문에 좀 거슬리는 게 없죠. 무료 버전 같은 경우는 이제 광고가 뭐 예를 들어서 한 판 끝나고 개가가 끝나면 광고를 꼭 봐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약간 음, 예, 거슬립니다. 예, 그런 거를 견디실 수 있는 분들은 무료 버전 쓰셔도 기력에는 뭐 전혀 예, 뭐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뭐 그 공개 프로그램 중에는 뭐 그누고, 팥찌, 푸에고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것도 초급 수준은 아니에요. 이것도 중급 수준 정도, 어, 중급, 고급 사이 정도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한 자리 급수 갔을 때는 이런 친구들하고도 대국을 한번 스파링을 떠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귀 같은 경우에도 뭐 제로 계열보다는 인간 기보 학습된 엔진, 뭐 릴라 제로 인간 기보 학습 버전이 있고 릴라 마스터가 있고요. 제니나 또 아니면 그 릴라 9 버전이죠. 그것도 어, 복귀하는데 참고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로 버전 뭐 카타고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저희한테 카타고가 약인지 독인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 초급에서는 이런 것들을 위주로 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은, 인공지능 프로그램 설치하시는 거는 제가 배포한 통합팩 까시고 고그라인더 설치하시면은 될 것 같아요. 예, 뭐 여기 주소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 예, 제가 어쨌든 오늘 제 눈높이에서 이렇게 떠들었는데요. 뭐 맞는 내용도 있을 것이고, 좀 맞지 않을 수도 있고, 그 사람마다 다른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정확하게 맞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쨌든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좀 참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배워 나가시면서 또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 나름대로의 어떤 그 바둑 공부에 대한 개념을 이제 또 잡아 가시는 거죠. 뭐,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참고하실 수 있는, 그런 로드맵을 오늘 좀 한번 제가, 떠들어 봤습니다. 아무튼 다음 영상부터는 또 계속해서 바둑 공부를 이어서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븐틴이었습니다.